이번 내용은 게이머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의 입장으로의 사담이며 게임사와 관련 없고 게이머 입장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다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2010년과 2013년과 2016년에는 당시에 유료 상품 변경 고지를 하지 않고 밸런스 패치를 진행했는지 얘기하고 2016년 이후에는 왜 고지를 하게 되며 2021년에 환생의 불꽃 사태가 발생했는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넥슨 코리아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하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이머 입장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다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게이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듣기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어보실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회사 넥슨 코리아에서 라이브 서비스 중인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담을 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삼은 항목은 3가지이며 3가지의 내용은 모두 공통적인 내용으로 유료 상품의 변경 내용을 게이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내용은 2021년에 발생했던 메이플 스토리 환생의 불꽃 사태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은 201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게임 회사 넥슨에서는 메이플 스토리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를 도입하였으며, 큐브는 당시 옵션의 출현 확률이 균등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옵션 출현 확률이 균등하게 설정된 큐브의 로직은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2010년 9월 넥슨에서는 메이플 스토리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의 확률값을 변경하여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해서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료 판매 아이템의 확률값을 변경하는 것은 게임상 밸런스에는 분명 좋은 일이 맞으나 게임에서 유료 판매 아이템의 변경사항을 게이머들에게 공지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발단도 201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5월에 도입된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의 옵션 조합 중 일부 옵션 조합이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2011년 8월 넥슨에서는 메이플 스토리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에서 일부 옵션 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유료 판매 아이템의 확률값을 변경하는 것은 게임상 밸런스에는 분명 좋은 일이 맞으나 게임에서 유료 판매 아이템의 변경사항을 게이머들에게 공지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발단도 2013년 7월과 2013년 12월, 201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5월에 도입된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의 종류가 업데이트를 한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큐브로 나눠져 있었고, 2013년 7월 넥슨에서는 메이플 스토리에 나눠져 있던 큐브를 단순화하며 신규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 종류 중 하나인 블랙 큐브를 출시하였습니다. 블랙 큐브의 장비 등급 상승 확률이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2013년 12월과 2016년 1월에 장비 등급 상승 확률을 낮아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유료 판매 아이템의 장비 등급 상승 확률을 변경하는 것은 게임상 밸런스와 장비 가치 보존에는 분명 좋은 일이 맞으나 게임에서 유료 판매 아이템의 변경사항을 게이머들에게 공지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위 3가지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삼은 항목들이며, 결국 공통된 내용은 유료 상품의 변경 내용을 게이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 정리됩니다. 사담 1부는 이렇게 종료하고 이제 사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삼은 항목들에 대한 사담이었습니다. 부가적인 얘기들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회사들은 무슨 이유로 2010년과 2013년과 2016년까지만 해도 상품 변경에 대한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하여 무슨 이유로 2021년에 환생의 불꽃 변경 고지로 환생의 불꽃 사태가 발생했는지까지 등 여러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2010년과 2013년과 2016년까지만 해도 상품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확률 공개에 대한 관련 법안이 없었고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처벌 사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모니터링이 시작되었고, 자율 규제 모니터링이 시작되며 게임 산업의 확률 표기가 하나씩 시작되었습니다.
자율 규제 모니터링 진행 과정에서 2016년 진행된 이벤트 내용 중 게임사들의 단어 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어 해석 차이가 발생하였고, 해석 차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게임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게임사는 단어 해석의 차이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고등법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로 판단해 납부명령 전체가 취소된 사건으로 이후 게임사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 뒤로 게임사는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품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던 게임들은 단어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고, 단어의 해석 차이가 없도록 범했던 과실을 다시 범하지 않게 변경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의 고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해 환생의 불꽃 변경 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에 전자상거래법을 경험한 게임사들이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2010년과 2013년과 2016년의 문제는 발견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임사들은 무슨 이유로 상품 변경을 하면서까지 밸런스를 조정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게임 내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와 게임의 수명과 직결된 요소로 매출보다 중요시 취급됩니다. 매출보다 밸런스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재미가 없거나 수명이 짧은 게임에는 게이머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밸런스가 망가져 있어 게임 내 밸런스를 해치는 아이템이나 스킬 혹은 캐릭터는 캐릭터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게임의 콘텐츠 소모 속도를 가속화시켜 재화나 성장의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인플레이션은 게임 유저 간 성장 격차를 만들고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의 가치를 낮춰서 득템의 재미도 성장의 재미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변경을 하면서까지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며 매출 때문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넥슨 코리아에서 무슨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하는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내용으로 유료 상품의 변경 내용을 게이머에게 고지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확률 공개를 할 이유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1년에 단어의 해석 차이로 환생의 불꽃 문제가 발생한 후부터는 사죄를 하고 모든 정보를 공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과문과 확률을 공지하고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리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충분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담을 하자면, 이번 메이플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사태는 과거에 있었던 단어 해석 차이와 법에 대한 시점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도 보도를 하면서 단어의 오용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처럼 해석 차이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의 뒷정리로 게임 산업이 경우에 따라 크게 위축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더 건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건 말고도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더 얘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라 생각해 이만 줄이겠습니다. 게임 개발사의 경영진과 실무진 그리고 유저님 모두 응원합니다.